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먼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 면역력을 길러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사 시에는 보건의료인의 경우는 의료 시작 시에 면역의 증거가 없다면 다음에 B형 간염이나 수두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 후 음성일 땐 접종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서는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만약에 항체가 없다면 3회 0, 1, 6개월의 스케줄로 3회를 접종하고요. 이때 접종을 다 모두 마치고 1, 2개월 후에 항체 검사가 음성이면 3회를 다시 재접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고 나서 재접종을 해도 또 항체가 없다면 그때는 재접종 안 하고 그냥 경과를 보는 것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MMR 같은 경우는 의료 시작 시 항체 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 그 다음에 T덱 같은 경우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이라면 사실 10년에 한 번 접종하도록 하고 있고요. MMR이 좀 간혹 가다가 문제가 되는데요. 홍역이 한 3, 4년에 한 번씩 국내에서 한 번씩 유행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기관 내 2차 감염입니다. 접종력은 대부분 젊은이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백신에 의해서 생성된 면역력이다 보니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작 시에 굳이 항체 검사 없이도 특별히 면역력의 증거가 없다면 접종하라, 2회를 접종하라 하고는 있습니다. 단 여기서 면역의 증거라는 것은 해당 질환에 걸렸거나 항체가 양성이거나 해당 백신 접종료 1가지 이상 있거나 해당 백신 이때는 2번 접종인데요. 이런 3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 면역의 증거가 있는 거고 증거가 없다면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 감염 예방 같은 경우는 주요 혈액맥 바이러스 감염, B형, C형, HIV형이 될 거고 노출 경로는 대부분 점막 노출 또는 찔림 사고가 되겠습니다. 주사 바늘 찔림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히 예방 가능한데 희한하게도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시술에 필요한 물품은 팔이 닿는 곳에 준비하도록 하고요. 폐기물 용기는 사용 후 기구를 바로 버릴 수 있는 위치에 둬야지, 안 그러면 이제 사람의 행동 특성에 따라 나중에 해야지 하고 부적절한 곳에 둔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손상성 의료 폐기물 용기는 반드시 70% 이상 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제 외래 어떤 레지던트 선생님이 의료 폐기물 용기에 많이 찼네 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다가 손을 다쳤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일이고요. 따라서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결국은 필요한 확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기구는 직접 손으로 전달하지 않고 트레이나 곡반을 이용해서 뉴트럴 존에 놓은 뒤에 구두로 설명하고 전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사기 뚜껑, 리캐핑 금지는 학생 때부터 듣고 배워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지켜지지 않는 것인데요.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별일이 없을 것 같은 것이. 하지만 그 별일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리캐핑 하지 않아야 되고 꼭 해야겠다 한다면 원핸드 테크닉, 한쪽 손으로만 이렇게 살짝 들어서 캡을 씌워서 꾹 눌러서 캐핑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원핸드 테크닉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감염 노출이 일어났을 때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니들 스틱 인저리의 경우에는 흐르는 물 또는 필요시 비누에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고요. 출혈이 있다면 그걸 굳이 막지 않고 흐르도록 둡니다. 굳이 문지르거나 짜내는 거는 이제 권고하지 않고요. 소독제 사용도 딱히 권고되진 않습니다. 점막 노출 후의 응급처치는 생리식염수 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15분 정도를 세척하는 것을 권장하고 역시 문지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